So, welcome back.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식 시간이 지났지만은 오전 첫 세션 이후 여전히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분의 국제적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으신 주제에 관련된 리뷰를 해주실 것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토마스 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이십니다. 한국에 부임하신 지는 9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다음으로는 리처드 대셔 교수님이십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겸 미국 아시아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센터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처드 교수님 옆에 계신 분은 제 친우인 게오르그 비엘메터 디렉터이십니다. 이분께서는 헤이그룹 유럽 지역 리더십 및 인사 업무 디렉터이시며 리더십을 2030년을 놓고 조망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아주 열정적인 연사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리 하 드레이퍼 아테나 설립자 겸 경영 책임자가 와 계십니다. 매니징 디렉터이시지요. So that's the audience. These are the reviewers for the next 네 morning session, and 분께서 I think we start 리뷰를 해주실 텐데요. 토마스 레만 대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내외 기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Michael, for your introduction. I don't 친절하게 think I'm 소개해 the 주신 expert, but I 마이클님 will try 감사합니다. to 제가 at least 감히 give 전문가는 my 아닌 것 review 같지만 of 적어도 this very, very interesting morning session. 아주 First of 흥미로운 all, 오전 congratulations 세션의 to you, 리뷰를 Mr. Hong, 드릴까 for 합니다. organizing 성공적으로 키 most interesting and most 플랫폼을 inspiring 조직해 주신 session. 홍선근 It's very, 회장님께 very 축하 interesting 말씀 to be part 드립니다. of this. 여기에 참가하게 되어 It 아주 made me also 흥미롭습니다. inspired to 또한 tell you a little bit about what do we do in my country, 저희 Denmark, when it comes to 덴마크에서는 innovation. 혁신 관련해서 Because 무엇을 innovation 하고 is a 있는지 very important 말씀드릴 part of our 기회가 될 DNA 것 and it's 같습니다. something that we 혁신은 grow 저희 up with. 덴마크인의 So I would like to DNA의 give you 일부이자 a short 어려서부터 보고 introduction 듣고 to that, 자라는 것입니다. and also 그래서 이 point 부분 at some 잠시 areas 소개해드리고 where Denmark and 또한 Korea are 덴마크와 working together. 한국이 서로 협력하고 innovation 있는 is the 영역에 대해 buzzword 말씀드리겠습니다. but it's 혁신이 also maybe 오늘의 a word which is 화두입니다만 not 이 fully 혁신은 understandable. And also the full 전적으로 implication of that 이해하기 word may not 힘든 be fully 그리고 그 understandable. For me at 단어의 least, 시사점이 innovation 100% 이해하기는 is a 힘든 solution 단어이기도 that 합니다. we 제가 can 봤을 all 때 utilize 제게 있어서 혁신은 and 우리 which 모두가 adds to 활용할 the 수 있는 convenience of 해법 life 그리고 by being smart. 스마트해짐으로써 삶이 좀 더 And 수월해지는 I said that 것이 it's 바로 very much in our 혁신입니다. DNA in Denmark. 제가 덴마크인의 we DNA의 have a long 일부가 혁신이라고 tradition 말씀드렸습니다만 of being innovative and 저희는 trying to be 오랫동안 in the 혁신을 forefront 해온 when it 전통이 comes to 있습니다. 그리고 innovative solutions. 혁신적인 we 해법을 try 내는 to 맨 선두에 서 match 왔습니다. research, 저희 skilled 덴마크인들은 laborers, 연구와 and innovative 숙련된 leadership in 인력 order to 그리고 create better 혁신적 society. 리더십을 결합하여 더 And we have 나은 many 사회를 만들어 companies 가고자 and many 합니다. entrepreneurs over history and 덴마크 decades 역사상 which has led the way. 많은 기업과 많은 기업인들이 나타나서 길을 이끌어 왔습니다. 카스 맥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맥주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연구 중심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야콥센 씨가 이 회사를 창립을 했고 또한 이 연구를 하던 회사를 굉장히 큰 제조업체이자 연구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노디스크는 제약회사로서 인슐린 관련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덴마크는 혁신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혁신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전략을 도출할 때 더 나은 혁신의 틀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덴마크 기업들이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혁신 부문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덴마크의 가장 최신 전략은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챌린지, 글로벌 도전 과제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우리의 혁신을 진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을 가치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즉,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업화되어 혁신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또한 중요한 부문입니다. 전략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혁신 기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혁신 기금을 통해서 혁신적인 해법을 내고 기업들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혁신 기금이 덴마크 크로네로 14억 크로네 이상을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놓는 기업들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의 혁신 전략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한국에서의 노력과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꽤 잘 매칭이 됩니다. 박 대통령께서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에서 창조 경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덴마크의 혁신 전략과 창조 경제는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덴마크는 수년간 녹색 성장 연합을 해왔습니다. 덴마크와 한국이 모두 다 역량을 강화하고 이해 관계자를 동참시켜서 새로운 녹색 기술을 개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해법을 양국 간의 협력함으로써 또 내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는 업무를 하는 근로 문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는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적게 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로시간이 한국과 덴마크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일하느냐뿐만이 아니라 어떤 근로 문화가 있느냐, 업무 문화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덴마크에서 경영진은 일단은 조직 구조가 굉장히 평평합니다. 비공식적인 부분이 덴마크의 비즈니스 마인드에 맞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예가 회사에서 보스의 이름을 성이나 직함이 아니라 이름을 친숙하게 부르는 게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영상의 결정을 모든 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다들 발언권이 동등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됩니다. 그리고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며 책임감을 모든 구성원에게 있어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공식성과 플래시 문화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꽃피우는 데 중요합니다. 그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노보 노디스크도 자체적인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고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레고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완구 회사입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 회사죠. 그런데 레고 회사 내에서도 직원의 혁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레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칙이란 없다.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해법을 내놓도록 적극 장려하고 레고의 철학인 창의성과 유희를 날이면 날마다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혁신 전략에 있어서 덴마크는 국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작은 나라다 보니까 혁신적인 혁신의 핫스팟에 진출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센터를 서울과 실리콘밸리와 뮌헨과 샹하이, 상파울루, 뉴델리 등지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도 있고요. 지금은 혁신적인 협력을 덴마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에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 기업과 덴마크 기업 간에 혁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청과 저희가 협력을 하여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양국 간에 서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하는 일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중소기업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도 국경 너머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덴마크를 바라보고 연구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술기업 등등 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덴마크 기업은 서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했을 때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창업 정신과 스타트업 역량 그리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덴마크는 기술 이전과 기술 중심의 마인드를 토대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신속하게 저희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것과 한국과 덴마크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내년 혹은 그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그러한 성공 사례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asking you again next year.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초대하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get a little bit from your insights and 그러면 이제 리처드 대셔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 first of all, I want to congratulate 우선은 시작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그 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그 분석을 해주신 이 기자분들 그리고 또한 연구해 주신 분들 정말 그 축하를 드릴 것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 리더십 그리고 또 변경 관리와 관련된 모든 면들을 이 보고서에 잘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양손잡이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오른손잡이건 왼손잡이건. 근데 우리 조직의 시각에서 보면요. 조직은 항상 혁신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면서 그 조직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손을 잘 균형 잡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저의 전문 영역은 우선 그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이 열린 혁신과 관련된 개방성에 기반을 둔 혁신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관리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을 관여시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새로운 개방적인 혁신에 대한 접근법을 생각할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고객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해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객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아마 나에게 더 빠른 말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 거다라는 거죠.
아주 전통적인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이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생각해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 중심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객과 그리고 사용자들을 전체 프로세스 앞단에 관여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이 고객 앞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리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띵킹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익숙한 상품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회사에서 원인터내셔널 또 사례, 미생에서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아이디어를 보상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시아 기업들에서는 이것이 어려웠죠. 결국에는 경험에 있어서의 독재체제, 군주적 독재체제를 혁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시키면서 그리고 이런 혁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 들으셨던 보고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탐색과 그리고 남용을 이 중간에서 잘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개방 혁신에 있어서 특히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개방 혁신에 있어서는요, 외부적인 자원들을 잘 탐색해야만 합니다. 탐구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이것을 우리 회사의 내부적인 지식과 자원과 결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가능하다면 새로운 시장 또는 기존 시장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외부 탐색에서 시작을 하지만 항상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개방 혁신에 대해서 휴스턴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P&G에서 임원분께서 또 발표를 하셨거든요. 개방 혁신에 대해서 그분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발표를 듣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작은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하면 된다. 굳이 외부의 관여, 외부의 자원의 관여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개방적인 혁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아이디어는 정말 큰 기회가 아니고서는 관여시키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크면 당연히 리스크가 크게 수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점진적인 접근법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가치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돈도 많이 들 겁니다. 구글 좋은 사례고요. 그리고 구글이 또 대규모의 M&A를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해당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다시 재정립되죠. 그렇게 큰 규모의 인수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인수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더 작은 규모, 벤처 캐피털 투자랄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 특정 아이디어가 얼마만큼의 기회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마일스톤별로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죠. 즉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럼 손을 떼고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최적화를 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이 과거의 혁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인간은
인간은 가장 힘이 센 동물도 아니고요. 빠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생존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고성장, 제조,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훌륭한 프로세스를 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프로세스를 빠르게 가동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능력을 습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리스크는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리스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들이 리스크를 완화시켰던 방법은 과거에 식스 시그마랄지 그리고 경영 프로세스의 개선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이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가치망과 산업을 파괴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이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기반을 흔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텐슨 박사님께서 20년 전에 연구하셨는데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혁신에 있어서 와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모든 사활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걸죠. 그렇지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타트업 기업은 식스 시그마 프로세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자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는 비즈니스 프랙티스, 관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종사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수준이 안 되는 스타트업들과 협력해야 되고 협업해야 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날은 이 공생의 시기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회사들 또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엔드로이드, 제가 알기로 엔드로이드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구글에 자기 회사를 팔았죠. 그리고 삼성이 또 구글하고 협력을 해서 엔드로이드가 이렇게 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들도 앞으로 그들의 성장 경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인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대기업과 협력을 하거나 경로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이 강하게 부여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아이디어,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시켜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의 토론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청중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실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오르그 비엘미터님입니다. 감사합니다.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 회장님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재팀과 준비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참석한 회의 중에서 가장 잘 조직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오전 제가 잠깐이나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건물을 보고도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규모도 매우 컸고 그리고 유럽 예술품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 한국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예술 작품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혁신적이었고 또 실행도 제대로 잘했기 때문입니다. 크로스오버이자 아시아에 중점을 둔 작품이지만은 많은 서구적인 또는 유럽적인 요소들도 반영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혁신적인 나라구나. 아티스트들은 아방가르드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혁신의 나라가 바로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상 깊게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요소들을 부과하여 실행을 제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매우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예술 작품을 만든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실행을 하고 또 동시에 혁신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손잡이형 조직이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리처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행하기 어려운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 취재팀이 발표 끝부분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제가 아무래도 주로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손잡이형 조직에는 양손잡이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겠지요.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양손잡이이신 분. 양손잡이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홍 회장님, 마이크 씨도 양손잡이이시죠? 양손잡이인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선천적으로 양손잡이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원래는 왼손잡이 내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계속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가 양손잡이를 그리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갑자기 양손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들은 실행을 잘하든지 아니면 혁신을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똑같이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 부분이 종종 언급되지 않는데 개인은 그리고 리더는 저마다의 강점이 있고 잘하는 영역이 있으며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잘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먼 곳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손잡이형 리더가 드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 리더라면 그리고 동시에 실행도 잘하고자 한다면 거래, 트랜잭션 리더이자 변화의 리더여야 합니다. 거래의 리더의 경우에는 실행에 집중을 하지요. 실행에 집중을 하면은 실수를 피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실행을 하려면은 실수를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실행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수 없이는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손잡이형 리더는 실수도 피해야 하면서 동시에 실수를 장려를 해야 되는, 그래야 학습을 하니까 실수를 장려해야 되는 모순적인 입장에 놓입니다. 또 변화의 리더는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행의 리더는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혁신의 리더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조직 리더십의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은 서로 다른 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우수한 리더의 자질은 동시에 양손잡이가 된다기보다는 스위치를 그때그때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지적으로 동기면에서 한때는 프로세스 위주의 실행 위주의 리더로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다가 갑자기 혁신의 리더로 질문을 하면서 실수를 장려를 하면서 기존의 가정을 과감하게 파괴하고 하는 것을 조장할 수 있는 혁신의 리더로 그때그때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프로필을 갖춰야 하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이러한 전환을 잘하는 리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가진 성공 요인 내지는 행동상의 특징 혹은 역량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그중 몇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군의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그것을 내적인 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면의 힘, 내적인 힘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자아의 성숙성, 개방성, 그리고 공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가 자아가 충분히 성숙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 주변에 구체적인 부문을 리더보다 내지는 회장님보다 경영자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자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중요한 특징이지요. 이러한 기본적인 성숙을 갖춘 리더야 합니다. 그런 성숙을 모두 다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러한 성숙한 자아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리더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문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의 문화가 어떠하냐? 주변 문화가 회장님과 CEO에게 모든 것을 다 아는 모든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변화를 하면서도 동시에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압력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라면 혁신을 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역량 내지는 특징은 Again, sounds quite, maybe even trivial, at least basic. 좀 사소하게 내지는 너무 기본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적인 호기심과 정서적인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리더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내지는 정서적인 개방성은 좀 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자신을 남에게 열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거듭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실행 모드에 그치고 혁신 모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25년 이상 혁신을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소니가 그 좋은 사례이지요. 소니는 과거에 잘해온 것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추월당한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간과되는 점입니다만은 경청하는 미덕이 모든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미덕입니다. 제가 답을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동안에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남의 입장에서 남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청함으로써 나의 관점을 넓히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혁신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영상도 보셨습니다만은 사이먼 씨가 동영상에서 왜를 계속 강조를 하셨죠. 소통, 나와 나의 친구들을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통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도 25년 전만 하더라도 우수한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사고자 하는 회사 사람이 드뭅니다. 왜로는 불충분하고 진정성이 있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ively, insightful on the stage as you 감사합니다. 그 책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페리하 씨, 드레이퍼 아테나의 설립자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두고 계시죠. 혁신과 실행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Thank you very much. 기대하겠습니다. I am set up to fail, I think.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실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곳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머니투데이의 취재팀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사항들이 분석이 됐고 수집이 됐습니다. 혁신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혁신을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양손잡이형 혁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게 제가 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홍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양손잡이형 조직의 몇 가지를 조금 더 첨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기반을 두고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입니다. 기술과 관련된 여러 투자건들을 많이 보아왔고요. 그리고 핫메일이랄지 스카이프, 테슬라 모터스에 투자도 했고 바츠닷넷, 솔라시티 뭐 제가 다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저희의 경험을 우리가 잘한 점과 또 못했었던 점, 실패 사례들 뭐 여러 가지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잡이형 조직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틀을 갖추게 되니 제가 오히려 이 사례를 거기에 적용해서 끼워 맞추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아니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선 저희가 어떠한 기준들의 기반을 두고 투자 집행을 하는지를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 창립을 하신 분, CEO가 되시건 간에 하여튼 설립하신 분들 이 인력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사이즈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팀에 투자를 할 것이고요. 이 회사에 5년, 10년 같이 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홈런을 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매출을 작게 버는 것보다 크게 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 시장에 있는 수백만 개와 어떻게 다른지 보는 겁니다. 배경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의 기반을 두고 저희가 투자건 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또 양손잡이형 시각에서 우선 저희가 보는 게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창업회사를 실제로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기업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CEO를 채용을 했다가 그리고 또 굉장히 쉽게 해임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사장님이 잘린다 그러면 아주 이 사회에서 완전히 묻힌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사장님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립을 한 사람은 회사를 시작하는 데 능력은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이미 다 개발이 됐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이러한 사업을 키워나갔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CTO이셨던 분이 또 CEO가 되실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회사의 초창기에는 뭐 여러 개념의 검증 단계랄지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부분들이 회사의 성패를 작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건 회사의 초기 단계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후반부가 되게 되면 오른손잡이처럼 어느 정도 그러한 능력이 또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CEO분께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잘 학습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을 보세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레리 앨리슨 다 보시면 그리고 또 저희 CEO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회사를 창립을 하고 또 배워나가면서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이 기업들의 CEO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두 개를 다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첫 번째 CEO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피봇이라는 겁니다. 피봇이 뭡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조금 틀다가 방향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내가 못 올라가겠다 그러면 방향을 조금 틀어주는 거죠.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GE와 같이 거대 조직이 하는 것보다요. 그런데 비비안 씨께서 그 페스트웍스 소개해 주셨고 이게 민첩성을 더 극대화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에 기반을 둔 방향 설정이죠. 그리고 기회 상실에 있어서의 비용은 실제로 뭔가를 시도해서 실패했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신제품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냈습니다. 성공을 안 하면 다시 회수를 해야죠. 그리고 다른 변화를 적용을 해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신제품을 내놔야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시도를 계속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과 시장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시장이 과연 이러한 사양이 있는 기술의 제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 중심에 기반을 둔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만병통치약의 개념입니다. 만병통치약 무엇입니까? 뭐든지 다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포트폴리오 단이 아니라 저는 제가 투자한 기업단에서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를 합니다. 이제 이 투자권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파트너십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제가 표결도 합니다. 투표를 하죠. 다수결 원칙일 수도 있고요. 투표결을 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어떤 계약 구조에서는 만장일치가 요해지기도 합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요. 뭐 어찌 되었던 어떤 경우에는 이 여러 명의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어떤 창업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아니면 투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투자를 하고 싶은데 표결 프로세스를 거쳐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표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이례적인 아이디어가 거대 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파트너들에게 기본적으로 물론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뭐 처음 프로젝트에 크게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각각의 파트너에게 투자 결정을 본인의 어떤 신념에 기반을 두고 그 신념이 어떤 형태의 신념이건 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이 시장이나 아니면 이 창업가에 대해서 확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권을 넘기는 거죠.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또 양손자비형 조직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똑같은 프로세스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만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따르면 계속 뭐 회사를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희는 뭐 승진을 해서 사장이 되고 뭐 이런 목표 하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뭐 평생 직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한 투자에 대한 회수를 원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하죠.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조금 비껴나가지만 이러한 권한을 파트너들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혁신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문화에 의해서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조직에 구비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양손잡이형 조직, 즉 어떤 창의성과 또 실행성의 결합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게 스타트업이냐, 제조회사냐, IT 회사냐, 성숙된 회사냐, 이 왼손의 능력과 오른손의 능력의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좌측과 우측, 좌뇌와 우뇌, 왼손과 오른손의 균형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경쟁사에 의해서 추월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작지만 오늘 이 머니투데이 행사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Terr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s. Interesting session. Thanks a lot for your global 흥미로운 perspective. 세션이 되었습니다. And, 여러분의 관점 see 잘 you later.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